자, 룽게쿠타 이름도 무슨 마지막 그 보스 캐릭터처럼 이름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룽게쿠타 방법은 뭐냐면은 오일러하고 이제 수정 오일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일러 방법들이 개선된 오일러 방법들이 연구돼 가지고 나왔는데, 팔짱을 끼고 막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형태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도함수가 있는데, 이 도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함수의 점화식을 표현할 때 이 점화식의 y 값에다가 간격 h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f에 대한 함수를 곱해서 넣는데, 이 f에 대한 함수에다가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오일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자, 이 방법은 중간점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뭐 패턴 자체는 요 간격에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가장 이슈가 되는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함수 f는 결국은 요 미분방정식의 실제 해에서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 f에 대한 함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일반적인 증분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룽게쿠타 방법은 요 증분함수 f를 테일러 급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일러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도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게 룽게쿠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분함수에 따라 가지고 실제 해가 있는데, 수정 오일러 방법, 오일러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요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오차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룽게쿠타의 일반적인 형태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지금 투식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있는데 좀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그래서 룽게쿠타의 일반적인 형태는 요 증분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건데, 아까 했지만 기본적인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K1, K2, K3, K 뭐 S까지 있는데, 룽게쿠타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2차하고 4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차, 4차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2차가 K1, K2 요것들이 차수에 대한 항이 되겠죠. 그래서 2차일 경우에는 요 K1하고 K2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점화식을 만들게 되겠고요. 4차는 K4까지, 여기는 4가 표현이 안 돼 있네요. 4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F에 대한 함수에 T하고 Y 값을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한데, 자, S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한 각 항들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S가 1일 경우에는 2차, S가 4일 때는 4차. 그래서 K1부터 4, 뭐 N까지, S까지 있는데 몇 차까지 가지고 갈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K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증분함수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각각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C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간격이 되는 거겠죠. 앞에서 보게 되면은 어디 있죠? 중간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증분의 2분의 1 h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C 값 이거를 2분의 1로 할 거냐, 3분의 1로 할 거냐, 뭐 몇 분의 몇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값이 요 C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값이 있는데, 요 B 값은 요 K에 들어가는 가중치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가중치가 지금 1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가중치를 뭐 여기 K 계산된 거에다가 가중치를 뭐 2분의 1을 한다든가 3분의 1을 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A라고 하는 게 룽게쿠타 계수 또는 룽게쿠타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아까 있던 증분함수에 계산된 거에다가 곱해주는 어떤 일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죠? 자, 근데 이게 일반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룽게쿠타 방법을 알게 되면은 앞에서 했던 오일러 방법, 수정 오일러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룽게쿠타로 그냥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제 예제를 보면서 보게 되면은 좀 예제 보고 봐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이 값이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차 룬게 구타법은 그냥 오일러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 일반적인 형태에다가 자, S가 1일 때를 보도록 하죠. S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간격 H에다가 B1, K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K1은 아까 했지만 증분함수였고 B1이 뭐였었냐면은 기울기 함수의 가중치값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자, 근데 K1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룬게쿠타 원에 대해서 정의 함수가 이렇게 K1이 되는 거니까 B1을 만약에 1로 놓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YN의 저항 저항식이 오일러 방법하고 동일한 형태가 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룬게쿠타법은 요 B1, 요 가중치 값이 1일 때 오일러 방법하고 동일한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손을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놓지 말고 조금 집중을 해서 보고 여러분들 실습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설명이 복잡한 거예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2차 항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앞에 봤듯이 1차하고 똑같은 것이 S에다가 2를 넣고요. 여기다 전개해 주게 되면은 H 간격에다가 B1, K1, B2, K2가 되는데 앞에서 K1하고 K2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K1하고 K2를 정의를 했었는데 K2는 여기 C2H, H21, K1 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목소리 좀 깨지네요. 자, 얘를 실제 우리가 값을 넣고 f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은 앞에서 우리가 체인룰을 얘기했었잖아요. 체인룰을 얘기했었던 것처럼 미분 방정식의 해를 도함수를 이제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체인룰을 통해 가지고 요걸 풀어주게 되면 미분을 풀어주게 되면은 요 f를 t에 대한 편미분을 해가지고 C2H를 곱해준 값, 그 다음에 f를 y로 편미분해가지고 더한 값을 여기다가 f에 대한 함수로 더한 거하고 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K1하고 K2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앞에서 위했던 이 부분을 다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뭐 굳이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지금 색깔을 칠해놨어요. 그래서 f에 대한 함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k2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보고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y의 n 플러스 1 도함수는 y의 n 그 다음에 여기 좀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항. 그래서 여기는 f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얘는 f를 t로 편미분한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f를 y로 편미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도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 k라는 함수가 결국은 두 개의 변수에 대한 테일러 정의에 대해서 한 것처럼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ft에 이게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느냐, f의 t 플러스 h, y의 플러스 k는 f의 t하고 y가 있는데 여기에 간격 h하고 k라는 거를 넣었을 때 이걸 테일러 정의로 풀게 되면은 자, 이런 형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를 테일러 급수를 이 부분만 떼가지고 풀어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오차항이 되고요. 이 부분만 떼가지고 풀어주면은 이렇게 각각 편미분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게 왜 갑자기 나오느냐?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테일러 정리에 의해 가지고 풀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그러면 이제 또 테일러 급수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점화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러 급수를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y의 도함수 부분은 앞에서 f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y를 두 번 미분한 거, y 두 번 미분한 거는 자 이렇게 앞에서 했던 체인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실제 테일러 급수로 이렇게 점화식을 표현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룬게쿠타로 정의된 이 함수하고 이 테일러 급수의 점화식 표현한 걸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f의 n에 해당되는 건 h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h의 b1 플러스 b2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h제곱, 자,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이 부분이 되는 거는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여기는 파란색에 표현된 항하고 대응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테일러 급수의 점화식을 표현할 때는 이 5의 h 부분은 오차가 돼가지고 3차 도함수 이후에 나머지 항이기 때문에 이분은 오차가 되겠습니다. 오차는 이제 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들의 개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b1 플러스 b2는 1, 그 다음에 b2 곱하기 c2는 2분의 1, a21, b2는 2분의 1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b1, b2, c2, a21 해가지고 총 4가지의 변수가 나오게 돼요. 4가지의 미지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방정식은 3개잖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미지수가 4개면은 연립방정식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3개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미지수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값이 룬게쿠타법을 적용을 할 때 요 값을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점 방법, 뭐 수정 오일러 방법, 흉 방법처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는데 룬게쿠타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조합들이 요 값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중간점 방법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B1이 0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B2가 1, C2가 2분의 1, A21이 2분의 1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값들을 앞에서 했던 여기 값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점화식이 있는데 여기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K1하고 K2는 여기 C2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H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A21은 2분의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H의 F, K1이 이거였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형태의 점화식이 되는데 이 형태의 점화식이 중간점 반복하고 동일하고 그 다음에 2차 중간점 방법과 동일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룬게쿠타법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B1을 0으로 선택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중간점 방법하고 똑같아. 전개된 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2차 룬게쿠타법이 끝판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모든 방법을 다 룬게쿠타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점 방법도 룬게쿠타의 2차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듯이 그럼 B1에 일반적으로는 B1에 해당되는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딴 값으로 바꾸게 되는데 수정 오일러 방법이나 아니면 흉 방법 이 사람들이 먼저 개발을 했는데 룬게쿠타 그냥 다 자기 거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 B1이 2분의 1로 선택할 경우에는 여기 아까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이렇게 풀게 되고요. 흉도
B1을 4분의 1로 선택했을 경우 나오는 값이 돼가지고 요 값들을 요 K1하고 K2를 구해가지고 점화식을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흉 방법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4분의 1로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습 시간에는 수정 오일러 방법을만 가지고 이걸 다 여러분들 하면은 복잡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니까 이거 점화식을 표현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 오일러 방법하고 흉 방법들은 결국은 요 B1을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점화식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4차 룬케쿠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 중간 요 뭐죠? 전개하는 거는 2차도 지금 이 정도 됐는데 4차 전개하라고 하면은 머리 터지겠죠. 그래서 4차 룬케쿠타는 이제 유도하는 거는 생략하고 실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테일러 방식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풀었더니만 4차 룬게쿠타는 K1, K2, K3, K4. 자, 그래서 K에 대한 항을 이렇게 4차로 이렇게 4개로 구성돼가지고 풀고, 그 다음에 점화식은 요 K1의 6분의 1 H에 K1 더하기 2 곱하기 K2하고 K3를 합한 거 더하기 K4를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간격 H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K1은 여기 있는 F에 대한 함수가 되겠고, K2는 F에 대한 함수를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2분의 H만큼 떨어진 간격의 값을 넣어가지고 풀어주면 되겠고요. K2를 구한 다음에 다시 K2를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 반복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에는 K4는 T의 다음에 H,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H가 아닌 H를 K3로 곱한 값. 자, 이렇게 반복. 그래서 앞에서 계산된 값이 계속 재활용되고, 그 다음에 다 F에 대한 함수에 대한 값으로만 표현을 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점을 계산할 때는 4번이면 총 5번이 계산되겠죠? 왜냐면 K1, 2, 3, 4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합하는, 점화식으로 합하는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총 5번을 계산을 해야지 다음 점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근접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차 룬게쿠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룬게쿠타 길이라는 방법도 개발이 됐는데, 여기서 훨씬 더 4차 룬게쿠타 방법보다 정확한 방법을 도출을 해가지고 룬게쿠타 길 방법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K1, 2, 3, 4를 구하는데 여기에 좀 더 좀 복잡하죠. 자, 이게 아까 했지만 다 전개돼가지고 풀어가지고 나온 방법이기 때문에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푼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다. 뭐 여기선 유도하는 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참 동안 룬게쿠타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테일러 방법, 오일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론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유도하는 부분에서 어려워 이렇게 하고 이제 손살에 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사용 방법은 그래서 유도돼서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유도하는 거는 솔직히 수학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 이제 엔지니어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사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근접한 미분방정식의 해를 수치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다를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참 동안 떠들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요 점화식을 구하면은 미분방정식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룬게쿠타 방법들이 오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비교하는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룬게쿠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연산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함수 도함수 f 값을 계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다시 보게 되면요, 룽게쿠타 4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기 K1, K2, K3, K4가 되는데, 하나의 점화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함수, 그다음에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 이 네 개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네 개를 구하게 되니까, 네 개를 구하게 될 만큼 뭔가 이득이 있어야겠죠. 자, 앞에서 2차 룽게쿠타 같은 경우에는요, 2차 룽게쿠타가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수정 오일러 방법하고 똑같게 되는데, 요 항을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정 오일러 방법하고 그다음에 4차 룽게쿠타 방법하고 그럼 5차 수준은 얼마 정도로 되냐 이제 비교하는 거는, 자, 여기 우리가 계속 5차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제 보고 있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오해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2차의 룽게쿠타 방법은 국부 오차가 5의 h 간격의 세제곱 정도 수준이 된다. 그 다음에 4차 같은 경우에는 국보 5차 같은 경우에는 h 간격의 5제곱 정도 된다. 자, 이 정도 차이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산량이 결국은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두 배가 되고 그 다음에 5차는 h 세제곱에서 h의 간격의 5제곱 정도 수준으로 더 좋아지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룽게쿠타 방법은 꼭 4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뭐 n차, 10차 이상 이렇게 다항식을 여러 개 늘리면 늘릴수록 더 5차는 줄게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결국은 제가 몇 번 이제 강의 시간에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지만, 결국은 요 계산이라는 건 결국은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게 사람 손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들인 거죠. 자, 그럼 컴퓨터들이 계산을 시킨다고 하면은 계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즘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전기요금도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뭐 그런 전기요금을 떠나가지고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결국 시간이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비싼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량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계산량을 줄이면서 그 다음에 오차는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토끼인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문제, 그다음에 우리 학부 수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룽게쿠타 4차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른 두 가지 룽게쿠타 방법에 대해서 이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적응식 룽게쿠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적응식 룽게쿠타 방법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어댑티브 룽게쿠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계산이 룽게쿠타를 이제 수행한다고 하면은 점화식을 하나 yn 플러스 1을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네 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보게 되면은 요 그 그래프 보통 보게 되면 요 그 y의 도함수의 값이라는 게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공학적인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의 움직임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은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어떤 시스템의 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수함수 형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 변화량이 상당히 작아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뭔가 변하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똑같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요 계산량이 보게 되면요. 자, 지금 경우가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자, 1번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2번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헛갈리니까 지울게요. 자, 만약에 요 시스템의 움직임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게 되면은 요 변화량이 아주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산식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지수함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yn 플러스 1, 다음에 yn 플러스 1 부분은 자, 요만큼 값이 확 바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 어떤 시스템을 이제 추억하는 입장에서 요 간격이 지금 요만큼만 옮겼는데 값이 확 바뀌었으면은 이 중간 사이에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간격을 줄여야겠죠. 간격을 줄여야지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모니터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의 변화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간격을 지금 봤을 때는 이 간격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 간격을 이렇게 없애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가 여기 보게 되면은 값이 변화가 그렇게 작을 경우에는 계산을 뭐 여러 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좀 띄엄띄엄 해도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변화가 크니까 변화가 클 때는 요 간격을 좁게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값을 추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해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간격 h를 조정하는 방법이 적응식 룬게쿠타 방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단계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점화식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요 주어진 점화식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이 어떤 미분 방정식이 여기 대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미분 방정식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양한 문제들이 요 룬게쿠타 방법이든지 아니면은 이런 항들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딱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이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이제 풀어봐서 다른 점화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른 점화식과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방법들과의 결과값을 비교를 해서 이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값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개념이 다단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단계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간단하게 해서 이 점화식을 여러 가지 종류를 다른 종류의 점화식을 적용을 해서 그 값을 서로 보정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다양한 종류의 점화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것을 예측자, 수정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점화식 항 요 y의 i 플러스 1을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y의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점화식을 예측을 해서 그다음에 그 예측된 내용을 계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예측자에서 사용되는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교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런 숫자가 뭐지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플러스 1 별표는 yi 플러스 24분의 h 뭐 이렇게 55 yi 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아담스 베시포스라고 하는 아담스하고 베시포스라는 이제 수학자들이 만든 어떤 일종의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을 이용을 해서
값을 보정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여기 초기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이제 끝난 것 같고요. 다음에는 경계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